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벌써 작심 삼일,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아니면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생각만 하고 아직 계획을 세우기 전이라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를 실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통해 새해 목표를 이루게 하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실천법을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올해 히릿들이 세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큰 목표도 있을 거고 아주 소소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목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목표들이 흐지부지 되어서 내년 이맘때쯤 뭘 한 거야? 라는 자책의 순간이 오는 것만은 함께 막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새해 목표를 실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 3가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행동과학자 그레이스 로던 선생님의 노하우들을 도서 5년 후 당신을 통해 알아볼 거거든요. 특히 읽으면서 저 역시 찔리는 부분이 많았던 만큼 우리 히릿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꿀팁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행동과학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먼저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습관 첫 번째입니다. 1. 시간이 없다. 1번부터 뼈 맞았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넷플릭스 2시간씩 보는 분들 계신가요? 책 읽을 시간은 없는데 술 마시는 데는 3시간씩 쓰시는 분들은요? 네, 여기서 저도 조금 찔렸습니다. 새해에는 술을 조금 더 줄여야 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모순적인 우리의 태도, 바로 시간 모순 선호라는 용어로 설명이 됩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자제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들여야 될 부분, 나의 목표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이나 재미의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이유가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늘 시간이 없는 우리, 어떻게 하면 목표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존벌레 줄이기. 뭔가 일을 계속 하긴 했는데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들, 정작 해야 될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에 특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시간을 은근히 좀먹고 있는 시간 존벌레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요. 불필요한 이메일 확인 및 회신이나 생각 없는 습관적인 인터넷 서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신하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흘러간다면요, 작업 습관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메일 업무 시간을 정해서 점심시간 직후나 하루 일 마치기 전으로 한정하는 식입니다. 습관적인 인터넷 서핑이나 TV 시청이 시간 존벌레라면요, 아예 없애는 건 비현실적이죠. 세상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게요? 때문에 아예 없애기보다는 시청 시간을 줄여보는 것처럼 시간을 관리해보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오늘은 한 회차만 보겠다, 바로 TV를 끄는 식으로 리모컨과 친해지는 거죠. 목표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법 2번째입니다. 90분 찾기. 책을 읽으며 제가 가장 공감이 되었던 솔루션이자 특히 제가 한 번씩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움직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운동도 그렇죠. 막상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수업에 가기까지가 어렵죠. 바로 이렇게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몰입의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5년 후 당신에는 행동과학자 그레이스 로던 선생님에 의하면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시간은 바로 90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대 몰입 시간인 90분을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대를 찾아보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바빠서 도저히 90분이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죠. 바로 산만한 학습입니다. 이는 산만한 학습으로 멀티태스킹을 통해 목표를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팟캐스트를 들으며 러닝머신을 하거나 출퇴근 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식입니다. 이런 산만한 학습을 통해 2018년 저자 그레이스 로던 선생님은 무려 1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만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면요, 나 자신이 지속적인 학습자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임하다 보면 새로운 루틴이 생겨요. 일주일 중 자기계발 시간에 딱 90분만 투자해보는 겁니다. 주중에 어려우면 주말에 하는 식인데요. 이건 제가 제 책을 쓸 때 활용을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책을 쓰자 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쓸 시간이 안 나는 거죠.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중 몰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는 무조건 카페에 가서 글을 쓰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여러분께 저희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죠. 목표로 하는 무엇이 있다면요, 나만의 90분 찾기. 그리고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습관 두 번째입니다. 2.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안 된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플래너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빽빽하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중 절반도 실천하지 못한 적이요. 부끄럽게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스스로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만 그런 것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행동 오류 때문이라고 해요. 그중 계획 오류는 업무 처리 시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말하는데요. 추구하는 일이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되리라는 믿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할 때 일이 항상 잘 풀리리라는 가정하에 시간 지연이나 피로감, 산만함, 방해를 전혀 예상하지 않는 거죠. 계획을 세울 땐 지나치게 낙관적이 돼요. 이런 낙관주의로 인해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죠. 그리고 초조해집니다. 결국 일들이 밀려서 목표의 절반도 이루지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행동 오류, 이런 계획 오류를 인지했으니 목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1.5배 더하기 2. 늦어진 원인 파악하기. 먼저 기존 계획 시간에 비해 1.5배 정도를 더해서 넉넉하게 시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목표를 더 빨리 도달한다면 시간 내에 해내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 성취감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분명 이 중 계획보다 더 늦어진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의 방법처럼 계획 오류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와 그 원인을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중간중간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환경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시간관리 앱을 통해 휴대폰을 잠궈놨던 말이죠. 마지막으로 계획이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팁 세 번째입니다. 3. 채찍과 당근. 큰 목표를 위해선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죠. 한 권의 책을 위해서 매일 2시간씩 글을 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작은 실천을 하려면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놀 수 있는 시간, 멍 때릴 수 있는 시간, 혹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 말이죠. 이런 당장의 비용들을 줄이고 이득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지금 당장 하고 싶게 만드는 채찍과 당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끝날 예상 시간에 맞춰 저녁에 영화표를 예매해 두는 거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정해둬요. 그러면 그 약속에 어떻게든 가기 위해서 그 전까지 시간을 더 아껴 쓰고 하루의 계획을 전부 이행하게 됩니다. 이런 당근을 세팅해 보는 거죠. 또 다른 방법, 이번엔 채찍인데요. 처벌을 통해 계획한 활동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때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벌금 내기나 카톡방 강퇴처럼 말이죠. 귀찮아서 도저히 하기 싫은 운동이나 필사하기 같은 나만의 계획이 있다면요, 채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직 준비를 할 때 필사 단톡방에 들어갔던 게 아마 이 100일간 꾸준히 필사를 할 수 있게 해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히릿들도 나에게 효과적인 당근, 이 채찍을 올해는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방법 외에도 히릿들이 효과를 봤던 채찍이나 당근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새해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 세 번째입니다. 3. 부정적인 믿음. 큰 행동과 실천을 가로막는 것, 바로 거봐, 난 역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역시 잘못된 인지편향에 해당됩니다. 인지편향은 한마디로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인지편향은 크게 나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스스로 내 발목을 잡는 인지편향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이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일들에 근거한다면요, 다음의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시행착오 학습.
시행착오 학습은 아무런 득이 없는 기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도움이 되는 기법을 고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저녁에 능률이 오르는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그런데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는 자기 개발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럼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바꿔가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식인데요. 그러기 위해 마음 가는 방법부터 해본 뒤 효과가 있는 것은 지속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이 정말 바뀌는지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동이 바뀌었다면 변화를 지속하고요. 미미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식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쓰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편향을 강화시키는 타인의 부정적인 믿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살아가며 나에 대한 사람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특히 친한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막말을 일삼는 상사,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친구처럼 상습적으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 한마디로 안티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본 귀인 오류는 이런 안티 롤모델이 자주 빠지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근본 귀인 오류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상황이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에만 돌리는 오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쩌다 한번 지각을 합니다. 그 지각의 원인이 상황이 아니라 불성실한 태도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근본 귀인 오류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를 그르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대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건데요. 이런 오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대화는 해로운 자기 기술을 증가시킵니다. 나는 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처럼 말이죠.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행하고 있는 작은 실천이나 목표에 대한 대화를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안티 롤모델과 좀 거리를 두는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롤모델 찾기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적합한 롤모델은 동기를 심어줍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를 헤치고 나아갈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저자 그레이스 로던 선생님은요, 최소한 롤모델을 한 명 이상 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자질을 본받아보는 것,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목표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시간이 없다. 첫 번째 솔루션, 시간 존벌레 줄이기. 두 번째, 90분 찾기. 2.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안 된다. 첫 번째 솔루션, 1.5배 더하기. 두 번째, 계획보다 늦어진 원인 파악하기. 세 번째, 채찍과 당근. 3. 부정적인 믿음. 솔루션 첫 번째, 시행착오 학습. 두 번째, 안티 롤모델 멀리하고 롤모델을 찾기 였습니다. 새해 꼭 세우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5년 후 당신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에 녹이지 못한 행동과학적인 근거와 세세한 팁들이 올해 목표에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올해는 히릿들의 크고 작은 목표, 저와 함께 꼭 이뤄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목표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소소한 실천이지만 5년 후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큰 변화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